환한 탑이 보이네. 탑이 보셨습니까? 예. 부처님 오신 날이 오는 27일입니다. 지난주에 4월 30일 날 김천 사암연합회에서 초기에 우리 사드 집회에 많이 또 스님들과 신도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금도 많이 내주시고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종교계 행사,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시민들이 양보를 해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 또 촛불에 오시는 시민들 중에서도 우리 신도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네.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4월 30일 날 집회는 5월 1일 133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전이라서 이 노동절 관련해서 행사를 좀 맞추려고 했었는데 오늘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노동절 관련해서 많은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그 노동절을 맞이해서 안타깝게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노조, 화물연대 이런 노동자들을 적으로 삼고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각태를 이 노동자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강원도 건설노조 조합원 한 분께서 양해동 동지분이 노동절을 참 기념하는 그날 안타깝게도 분실을 하시고 몸에 불을 살으시고 불이한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에게 투쟁으로 이겨나가자고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운명을 달리하셔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양해동 건설 노동자분들과 많은 또 선배 투쟁 열사분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앞서간 우리 동지분들 생각하면서 묵념을 올리면서 오늘 집회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과 얼마 전에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몸을 불사르신 양해동 건설노동자분을 생각하며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투쟁의 노래, 승리의 노래, 임을 위한 행동을 다 함께 반주에 맞춰 제창하겠습니다. 투쟁! 네. 사드하고 평화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지난 한 열흘 동안 목감기여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칼칼하네 목이. 정말 환절기에 또 이게 날씨가 더웠다가 좀 날씨가 쌀쌀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다들 건강관리 더 유의하시고. 오늘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3일 연휴가 있어서 멀리 계시는 또 자녀분들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양가 부모님 찾아뵙고 오랜만에 또 식사하고 함께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정말 이 시간 오늘 이 시간도 손자 손녀 보면 자식들하고 얼굴 마주보고 가정에서 오손도손 얘기를 나눠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또 이 광장에 함께 또 동기들 생각이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 박태정 이장님, 손주, 자녀분들 많이 봤습니까? 네, 오늘 여는 말은 우리 이동우 공동위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평화롭입니다. 예,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어린이날도 있었고, 내일은 어버이날이네요. 또 5월 1일은 노동절이었죠. 세계적인 노동자들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노동자 한 분이 분신을 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적으로 돌려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부가 노동자들을 적으로 돌린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노동자들이 다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동자들을 적으로 돌리고 반노동 정책을 펼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가 있죠? 참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이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윤석열 미국이나 일본에게는 그저 급신되긴 하고 4대 외교밖에 아닌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일본과 미국에는 그냥 굽신거리고 국내에 들어오면 국민들은 강압적으로 대하려고 하고 뭔가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정권이에요. 이런 정권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게 안 만들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윤석열 너 정신 차려 아니면 우리 끌어내릴 거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야지만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한 뭔가의 정책을 만들 거 아닙니까? 있는 자들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을 하면 이거 정권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그런 정권 나가서 어디서 먹겠습니까 이거? 미국에는 수십조, 100조 이상의 돈을 퍼주고 기껏 받아왔다는 게 뭐 8조, 9조 받아왔대요. 이 말이 안 되는 짓거리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그렇게 굽실거릴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나. 근데 왜 그렇게 미국한테만 되면 꼼짝을 못 하는지 참 답답하죠.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권 정신 차리게 좀 만들고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지켜가는 것은 우리들 아니겠어요? 우리 김천과 성주가 사실은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평화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쟁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랬으면 저는 우리나라 박살났다고 생각해요 벌써. 예, 우린 이런 자부심 가지고 평화의 최전선에서 우리 열심히 투쟁하는 투사들이고 독립군들입니다. 나같이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나라의 평화 남들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열심히 지켜서 우리나라의 평화 다 함께 열심히 지켜갑시다. 주제!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133년이 되는 세계 노동절 대회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모인 그 프랑스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우리 노동자들이 이제는 정말 너무 노동에 시달려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결의를 하고 그 다음 해인 1890년에 미국에서 5월 1일 날 이제 첫 대회 모임을 하면서 메이디 해서 이제 전 세계 노동자들이 그날을 함께 기념하며 투쟁하는 그런 날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벌써 133년 전에 8시간 노동을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게 역사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노동 시간을 60시간 이상 69시간까지 해서 하자 이런 얘기를 온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노동절의 또 역사와 또 노동절의 의미가 어떤지 우리 부장 선생님 앞으로 모시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장정호 사무국장이 제가 마음이 약한 줄 알고 저한테 해서 제가 안 돼요 하면서 돼요. 그랬는데 하여튼 약한 마음에 와서 물어보니까 할 사람 결국 없다 해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거 읽어보세요 하고 보내준 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조금 이야기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근데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교직 생활하는 3년째에 쓰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뭐냐 하면은 그 다음 날인가가 아이들 데리고 수학여행을 떠나야 할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때부터 징크스가 생긴 것 같아요. 어디 여행 가려면 아파요. 아니면 여행 가서 아프거나.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 갈 때 되면 조금 조심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3년째 아프고 난 다음에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아플까? 왜 쓰러졌을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 속에 있는 샘물이 다 말라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채우지도 안 하고 퍼내기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백이 말라져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아프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를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전집이 많이 팔러 올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 출판사에서 나오는 한국 문학 전집을 샀어요. 언제 읽었느냐 하면 아침에 애들이 학교 오면 한 40분간 아침 작습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리에 앉아 책만 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에 스쿨버스 타려고 하면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때도 아무도 들여다 안 보고 책만 읽었거든요. 그렇게 책을 읽었는데 놀라운 작품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여자였는데요. 강경애라는 분이 1930 몇 년도인가 하여튼 30년대 작품이었습니다. 제목은 인간 문제예요. 이 작품은 전설부터 시작해요. 어느 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농민들이 지주한테 가서 곡식을 구워다가 가을에 훨씬 많은 돈을 내고 갚아야 되잖아요. 이제 저게 쌀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3년을 연속 흉년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해에도 부자한테 와서 주주집에 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제발 뭡니까 우리 나라기라도 좀 빌려달라. 어쨌든 갚겠습니다 하니까 부자가 안 된다고 했어요. 지주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 눈물이 점차 쌓여가지고 연못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그 연못의 이름이 원소예요. 원망할 원자, 못소자. 원소라고 하는 이 연못에서 사는 젊은이들이 그 여자가 서로 나이가 비슷비슷한 누구지?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주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첩이 됩니다. 나이는 17살인데 같은 나이 또래에 딸이 있는 남자였어요. 그 지주집에 첩이 됐는데 이 주인공 선비라는 애의 아버지가 한겨울에 병이 걸렸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있는데 산 넘어 마을에 돈 받으러 가라고 시키는 거예요. 부자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산 넘어 마을에 옛날 다 걸어 다녔잖아요. 갔는데 그 마을에 그 집도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도저히 돈 나올 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도저히 돈 달라서를 못해서 다시 돌아와서 지주 앞에 와서 꿇어 앉았어요. 돈을 못 받아왔다고 잿더리를 확 집어 던졌어요. 그 잿더리를 맞고 집에 돌아와서 며칠 앓다가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선비라고 하는 이 딸은 어쩔 수 없이 이 부잣집에 종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종이었으니까 자기도 이제 종노릇을 해야 되니까 갔는데요. 여기 가서 야도 어쩔 수 없이 이 부자의 첩이 됩니다. 강간당하고. 근데 먼저 같은 나이 또래 여자애가 그 집에 첩으로 있었잖아요. 걔가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소문에 서울에 있는 어느 공장에 취업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선비도 이 집에 있으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왔어요. 그 엄마한테 와서 말은 못하고 그 삽정문 밖에서 삽정문만 잡고 있으니까 그 엄마가 눈치를 챈 거예요. 야도 우리 딸과 같은 신세구나. 눈치를 채고는 그래 뭘 원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그 집 딸의 그 다니는 공장에 가고 싶다. 그래서 그 딸의 주소를 들고 찾아간 공장이 그 경성 고무방지 회사예요. 이 경성 고무방지에 있는데 얘는 먼저 왔던 얘 이름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얘는 뭐냐 하면은 그냥 공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을 우리 이렇게 그냥 인권을 탄압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얘는 운동을 하기 싫다. 그래서 남몰래 공장에 전단지도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선비를 좋아했던 첫째라고 하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얘들 둘이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가을에 농사 짓고 그 소출에 거의 뭐 7대 3인가 뭐 그렇죠. 다 뺏어가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지수한테 대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와 하고 대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일본 그 주재소로 끌려가서 그 얇은 해초리로, 그 소가죽으로 된 해초리라고 하더라고요. 매를 맞습니다. 이거는 뭐 완전 골병이 드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다들 매 맞고 나와가지고는 약이 뭐가 약이었냐면 똥물을 이렇게 바다가 우려내는 게 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이 났으니까 제일 주동자가 첫째라고 얘에게 토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이상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요. 그래서 얘가 가서 했는 게, 거기는 그냥 어느 지역이라고는 안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그 지역을 말하면 인천의 부두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인천의 부두노동자하고 그게 경성 동방지 이 사람들하고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시위를 벌입니다. 시위를 벌여서 다 잡혀가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주동자 노릇을 했던 선비의 여자친구는 자기 생명이 괴로워지니까 도망을 가요. 자기 친구마저 사라지니까 얘는 계속 그 방직 일을 하다가, 방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이 폐병이잖아요. 폐병에 걸리니까 나중에 공장에서 내다 버립니다. 그거를 이제 자기 친구가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첫째하고 그 활동가들을 불러서 얘를 보여줘요. 어쨌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애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을 의식화시켰던 그 노동운동가라는 사람은 전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그러는 거예요. 다들은 가진 게 있으니까 저렇게 전향을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몸뚱아리가 밖에 없는 우리는 이렇게 소모만 되다가 애따 너가서라 하면서 이렇게 던져지는구나. 이게 인간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이 절교하면서 이 소설이 끝나거든요. 제가 그거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몇 년도 작품이냐? 1930년대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리고 또 농사 짓는 농민들이 자기 권리에 대한 이게 부당하다는 데 대해서 저항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김천도 마찬가지거든요. 김천에 1930년대에 김천그룹 재건협의회 사건으로 잡혀 들어간 사람이 300명입니다. 300명은 엄청난 숫자예요. 김천시 인구가 뭐 지금 뭐 어금버금 비슷하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그 300명의 가족을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는 농민도 있었고 노동자도 있었고 막 했는데, 상당히 노동에 대한 인권 의식도 강했고, 그리고 독립에 대한 의식도 강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저는 노동가 그리고 독립운동가, 이거는 그렇게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누리당이 새누리라고 하는 예쁜 이름을 뺏어 가버렸는데, 원래 새누리는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새 세상이거든요. 노동이 제대로 대우받는 세상, 그리고 통일된 새 세상, 이것을 우리가 지향하는데 누구 이름을 싹 뺏어가니까 얼마나 괘씸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러한 새 세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언제였느냐 하면 제 딸을 낳았을 때, 제 딸을 낳고 얼마 안 있어가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문을 가자 이 운동이 있었거든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대학생들이 판문점을 향했는데 다 잡혔죠.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인사가 있었어요. 문익환 목사님의 부인이신 박영길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익환 목사님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박영길 장로님이 그 문익환 목사님은 40대에 통일운동을 뛰어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호를 늦봄이라고 했거든요. 늦은 봄. 그리고 자기 아내는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봄길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봄길이신 분이 자기 남편이 가던 통일의 길을 가기 위해서 판문점을 향하다가 잡혔어요. 수갑에 차인 모습이 사진에 대문짝하게 실렸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느냐 하면 그때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들은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는 세력이라고 엄청 탄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결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매듭에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 상권을 이야기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의 노동자 권리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를 패면뺄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지, 왜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노동자하면서 자신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나 우리 언론 앵무새처럼 떠들잖아요. 기가 막힌 구절 하나 봤습니다. 오늘 기시다가 왔는데 기시다가 국립현충원을 참배한다고 하대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런 제목을 뽑았다고 해요. 조선일보 맞죠? 기시다는 국립현충원에 왔는데 우리는 왜 신사참배 안 가느냐고. 이게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신사참배를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반대해왔고, 신사참배의 의미가 뭡니까? A급 전사가 있는 그곳에 그들이 가서 머리 숙인다는 뭐예요? 군국주의의, 과거의 군국주의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행위에 왜 우리는 라는 점점점 그런 제목을 붙입니까? 그거를 보면은 이거는 결코 두 가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노동자라는 거 의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5월 1일은 찾았지만, 옛날엔 3월 10일이었거든요. 근데 5월 1일은 찾았지만 노동절이란 말은 못 찾았어요. 모든 언론과 달력에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메이데이를 메이데이라고 노동절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60시간 갈까 주 52시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동법에서는 52시간 아닙니다. 전태일 열사가 1970년도인가 그 근로기준법을 품에 안고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며 죽었는데, 그때 이분이 외쳤는 게 뭐냐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8시간 노동을 지켜라, 이거였거든요. 주 5일제 58이 40입니다. 거기에 연장을 하면 52시간까지 할 수 있다. 그 상한선이었어요. 근데 언론이 마치 우리 지금까지 주 52시간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노동자면서, 자기들도 언론 노동자면서 그렇게 우리를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메이데이 노동절의 시작이 원래 소련인 줄 알았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작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군요.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입니다. 미국의 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지켜라고 이야기하면서 탄압을 받고 그 중에 주요한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는 그 날을 기려서 전국에 전 세계 노동활동가들이 모여서 5월 1일 이날을 메이데이로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미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히 나쁜 일에 앞장서는 나라예요. 얼마 전에 라인의 진화론과 우생학에 대해서 벌거벗은 세계사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다인의 진화론 읽어봤거든요. 다인의 진화론에서 진화는 힘센 자가 진화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어떤 개체가 그 상황에 맞기 때문에 그 개체가 많이 커진다. 이게 진화론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생학이 들어간 거예요. 우생학이 들어가서 힘센 자가 이긴다. 건강하고 튼튼한 자가 이긴다. 그래서 하는데 이 우생학을 저는 제일 먼저 한 게 독일이나 일본인 줄 알았거든요. 일본의 낳은 자들 불임수술 예전에 강제로 받았는 사람들이 지금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몇십 년.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러한 것이 일본이나 독일의 일인 줄 알았어요. 아니거든요. 미국이 제일 처음 단정법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정신지체장애자, 그 다음에 기형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은 불임수술을 하도록 법제화 시켰는데, 이게 1970년대까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무슨 세계사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게스트들이 나오거든요. 이 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룰 때는 우크라이나 사람, 러시아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 이제 미국에 대해서 나오니까 미국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그렇게 나쁜 짓을 앞장서서 한 줄을 몰랐기 때문에 너무 놀란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비참하게 죽인 이야기할 때도 미국인들이 많이 놀라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되는데요. 그래서 이 노동에 대해서, 노동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은 미국에 가지 않고 독일이나 프랑스로 간다고요. 왜냐하면 그냥 미국은 그런 데 대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너무나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다 됐습니까? 더 안 해도 그럼. 예, 그렇죠. 그만하면 되죠. 여기 제가 이분들이 그때 싸울 때 내걸었던 구호를 외치려고 했는데,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생략하고요. 우리 전태일 열사가 외치는 거 단 두 마디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8시간 노동시간을 지켜라. 간단합니다. 단 두 구절.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거 손보려고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 막아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 노동하는 사람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그렇게 노동법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 힘을 다 같이 모아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나라를 바로잡는
그 한 방편으로 우리도 평화통일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무국장님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관리하십니다. 정말 시간만 많으면 뭐 10분 쉬고 또 계속 듣고 싶은데 아깝습니다. 이번 주에 반하고 다음 주에 반하고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발언해주신 우리 구장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지난주에 집회를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집회를 했으면 세계 노동절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우리 노동자분들 얘기도 좀 더 많이 들어보고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집회를 못하게 돼서 오늘 함께 좀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좀 괜찮겠죠? 예. 우리 김천 지역에 율곡동에 공공기관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공공기관이 우리 사드 초기에는 각 공공기관에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많이 함께 해주시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기관이죠.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율동 천사 라이 아빠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 법률구종단 전 노조위원장님 곽은석 위원장님 전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고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연 없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여기서 제일 재밌게 하는 방법은 뭘까 생각하면 라이와 그 율동 꿈나무들을 댄스를 항상 매주 연습을 시켜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즐겁게 해드리는 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크면서 학습량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다 보니까 율동을 하고 뭐 댄스를 준비하려면 좀 그래도 한 일주일 이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도 이렇게 와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시간 조율도 잘 안 되고 또 연습을 또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 또 맞춰지는 게 아니니까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막 이렇게 올리자라고 해서 하나를 이렇게 완성을 시키면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가 돼서 올릴 때가 됐는데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못 올렸다고 지금 발언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법률구종단에서 노동자 활동을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내려왔는데요. 이제 후배들한테 맡기고 좀 내려왔는데, 지금 정부가 막 69시간, 뭐 59시간, 이렇게 막 시간을 늘리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사실은, 제가 법률구종단 다닐 때 저랑 같이 입사한 고시반에서 동고동락한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4년 차 때 열심히 상담을 하고 전화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귀에서 피가 나더니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냥 뭐 쓰러져도 그냥 어떻게 회복하면 되겠지라고 싶었는데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거의 충격이었죠. 4년 차밖에 안 되는 친구가 그것도 상담을 하던 그 업무 중에, 그러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산업재해라고 해서 재해보상금 뭐 몇 억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 동기들이 변호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동기들 변호사들 다 붙고 해가지고 이거는 또 노동조합에서 소송비용까지 다 내주고 했는데 결국은 산재를 인정 못 받았어요. 그만큼 산재 기준이 엄청 높아요.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 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쓰러진 과로사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로사로 쓰러진 그 시점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주 60시간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이제 산재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측정을 해요. 근데 그 쓰러졌던 그 형님이 3개월 동안 주 60시간을 넘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말하고 있는 주 뭐 69시간, 뭐 60시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실제로 강도로 느끼는 거는 산재가 일어나는 그 기준점이에요. 주 60시간이라고 하면 3달 동안 주 60시간을 그렇게 일을 하면 산재로 갈 수 있는 기준 시점이 되니까 그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동 시간이 그래서 주 40시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40시간도 이제 좀 너무 이제 적다고 해서 이제 뭐 지금 근로기준법이 52시간 지켜라라고 해서 52시간 정도에서 지금 다 스톱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60시간은 그게 지속적으로 이게 쌓이면 엄청난 강도 그 젊은 친구들도 감당하기 힘든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이제 회사에 충격이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일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와, 나도 쓰러지면 내 가족이 다 큰일 날 수 있겠다. 그때 그 형님한테는 2명, 아닌가, 애가 2살짜리 애가 있었고 또 기간제 다니시던 그 와이프분이 있었는데 또 문제는 산재로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보상이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각 직원들 주머니에서 다 털어서 이제 주긴 줬는데 그러니까 거의 멘붕에 왔어요. 제가 한 1년 동안은 근무를 되게 맨정신으로 못한 게 너무 동고동락한 선배였는데 그렇게 딱 돌아가시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같이 회사도 같이 입사했고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는데 근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죽었냐고 보니까 젊은 친구가 회사에 왔으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회사의 신호였던 거예요. 너희는 회사에 와서는 계속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야근도 계속 해야 돼. 그리고 무슨 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해야 돼. 그게 선배들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일을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집에 가서 또 육아도 해야 되고 또 뭐 출퇴근 거리가 또 되게 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버리니까 몸이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좀 뜸뜸하게 안 죽었어요. 왜냐면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야근도 많이 안 하고 적정한 수준의 그 시간을 스스로 생존권을 보호했기 때문이죠. 윤석열 정권이 지금 노동정책관에서 지금 3가지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려고 해요. 기존에 주 52시간으로 더 이상 하지 말아라고 이제 근로기준법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 자본가 집단이 싫은 거예요. 주 52시간을 넘어서 하려면 돈을 또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돈을 주고 일을 더 많이 시켜주고 싶은데 그 52시간이라는 기준점이 생겨다 보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처음에 예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신분 전에는 뭐 주 120시간 열심히 일하고 쉬면 되지만 이렇게도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시간을 엄청나게 늘리려고 다시 해요. 그 52시간이라는 게 그 자본가 집단과 이쪽 그 집단에게는 매우 안 좋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많이 획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걸 자꾸 흔들려고 해서 주 52시간 개념도 월 단위로 바꾸려고 해요. 월 몇 시간. 그래서 주 80시간 확 일할 때 일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월 단위만 그 시간을 지키면 된다 하고 해서 기준을 자꾸 지금 다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죠. 젊은 친구들 20, 30대가 왜 우리 그렇게 일 많이 시키냐고 하면서 갑자기 노동정책 관련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까 69시간 그렇게 막 주장하다가 지금 60시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60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시게 되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은 이제 임금 관련돼서 이제 체계를 좀 바꾸려고 해요. 기존에 이제 직무 성과급제, 뭐 직능 성과급제, 그다음 성과 연봉제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에 이제 공무원분들도 보시면 교사분들 보시면 다 호봉제잖아요.
호봉제는 연차가 쌓이면 자동으로 월급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 하는데 그 호봉제를 다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준을 직능으로 평가하겠다, 성과로 평가하겠다, 너의 능력으로 평가하겠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 제도를 지금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막 지금 연봉제니 성과 연봉제니. 근데 말은 좋은데요. 사실은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기준은 사용자나 자본가나 사측 경영자가 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정함으로 인해서 노동자 간끼리 경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너는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너는 연봉을 높여줄게. 너는 직능 성과급을 더 줄게. 이렇게 해서 노노 간의 갈등을 일어나게 분열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봐서는 전체의 그 성과의 임금을 축소시키고 삭감하려는 제도예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상승하는 곡선을 그 연봉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좀 더 낮은 급의 총액을 주려고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본가 집단이 임금을 적게 주려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에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흐름을 계속 따라가려는 주장, 언론도 막 선동하고 계속 선동할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지금 그 성과 연봉제나 뭐 이쪽으로 연봉제로 가는 거는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도 계속 기준이 없다, 기준을 만들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반대하는 기조를 하고 있어서 가지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조가 무슨 기조냐면 노사정 합의체를 만들어서 노동자 단체들에서 분열을 시키고 민노총을 거기서 배제를 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계획도 이제 김문수 이제 위원장을 해서 뭐 노사정 뭐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만들려고 했는데, 다행히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참여를 하면 그 기준, 그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체계를 기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많이 비난을 받을 거예요. 참여를 해서 니네들이 그 나쁜 기준을 만들었다고 해서 비난을 맞을 것이고, 참여를 하지 않으면 니네가 사회적으로 대타협을 하는데 참여하지 않겠다고 만들어서 민노총 같은 경우를 고립시키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게 지금 마음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가 그 두 가지 행태입니다. 건설노조와 이쪽 노조를 폭력집단으로 이렇게 몰아서 가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회계가 부정하다라고 해서 부패집단으로 만들려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단결을 못하게 하고 있어서 이제 그거를 공략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 공략도 초반에는 잘 먹혔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좀 잘 약발이 좀 안 먹히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지금 노동자 단체들이 다시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껴서 지금 뭐 7월 달에는 총파업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매우 큰 싸움이 벌어지기 좀 직전 상황이긴 한데요. 이거 자체가 이제 우리 스스로는 자기 생존을 지키기 위한 어떤 싸움인 것이고, 크게 보면 이 자본가 집단이 자기네들 이익을 가장 크게 가지려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출되는데 잘 맘대로 안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죠. 전쟁을 일으켜서 그 과잉 생산된 것들을 다시 소비하게 만드는 어떤 구실로 만들 거고,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인 지금 상황은 고물가와 고금리를 통해서 지금은 자본가 집단들이 버티고 있는데, 이게 한계점이 간다면 아마 어디든 전쟁을 일으켜서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드나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지 못하게 하는 최정점에 있고, 노동자들은 자기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자본가 집단에서 크게 싸우고 있고, 어쨌든 자본가 집단과 그 군수주의 집단이 맘대로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최대한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어려운 얘기인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마지막 멘트. 다음번에 또 얘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정말 자본가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시키고 서로 경쟁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끔 만드는 게 뭐 성과, 연봉제 이런 말로 포장이 돼서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노동자를 죽이려고 하는 정책에 저항하는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쟁 사업장에 또 많아질수록 바빠지는 또 분들이 투쟁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우리 노동 가수 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뵙죠. 우리 광장에서 지민주 가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온 것 같아서 미안하고 아직도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노래하는 지민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안 오는 동안에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요즘 많이 부르고 다니는데 싸울 상대가 없어서 그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한 자체가 참 비참하더라고요. 세상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태어난 이상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세상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가 생각하다가 조금 더 힘차게 노래를 좀 부르고 싶어서 발랄하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 부를 때는 제가 이제 노래를 녹음한 걸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날씨가 3일 내내 비가 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추운 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허접하지만 율동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나중에 우리 율동맘들과 율동 천사들이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되게 쉬워요. 제가 할 텐데 하나만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가사 중에서 세상이 만만하지 않지만 우리도 만만하지 않잖아요 라는 가사가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저는 그 율동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윤석열이가 그 쓰리 어퍼컷 하는 거 텔레비전에서 보셨죠? 팍팍팍 가는 거. 정말 짜증나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이용해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요. 세상이 따라하세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세상이 만만하지 않지만 우리도 만만하지 않잖아요 이거예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지만 치고 우리도 만만하지 않잖아요 치는 거죠. 원래는 제가 이렇게 팍팍팍 움직여야 되는데 마이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 죄송하고요. 최대한 힘차게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볼게요 한번. 하나 둘 셋. 세상이 만만하지. 하나 둘 셋. 우리도 만만하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면 율동이 끝이 납니다. 자, 처음 율동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같이 포인트 안무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시면 가겠습니다. 음악은 더 크게 마이크 너무 올려주시고요. 박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평등하게 일하고 싶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 하자. 말하지 말라고 하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서지 말라고 하네. 다시 하나 둘 가자. 우리가 겪은 많은 일들을 그것을 이어입으면 우리의 역사가 되죠. 좀 더 뾰족하게 싸워요. 좀 더 예민하게 세상을 봐요. 불편하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사실은 빨간 옷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고민을 하다가 옷이 없어서 입었는데, 저는 이제 노동 현장의 노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대구에 친정이 있어서 오는 날까지 사실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있었거든요. 건설 노동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서가 너무 슬픈 게, 나는 노동조합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을 만났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노동조합을 공갈 협박하는 어떤 사기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정권이. 아이가 중학교 아이들이 2명 있는데, 정말 그 노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어느 날 그 사기범의 신분으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아빠가. 그게 너무 서러웠다고 합니다. 정말 생명 같은 노조고 생명 같은 노동조합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이 건설 노동자 양해동 동지가 이렇게 분신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이제 서울 분위기는 굉장히 이제 심상치 않게 돌아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노래는 출버가를 부르기에는, 그래서 힘내라 마음아라는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힘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또 7년여 세월 동안 우리가 이 광장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사드 들어오고 막 다 들어오고 있고 막 짓밟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내라 하면 여러분들 속으로 마음아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박수 안 치고 노래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마음아 하겠습니다. 보면 사라진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지막 곡은 우리는 더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연설을 하시고 선생님도 그렇고 동지도 그렇고 세상이 정말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들었는데요. 그런 세상들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 더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조금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많이 속도 상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봄이 오듯이 또다시 우리 곁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싸울 거라 믿으면서 제가 우리는 더 할 때 촛불을 위로 딱 들고 흔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우리는 더 할 때 딱 올려주는 거죠. 자,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마지막 곡이니까 힘차게 한번 우리는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이것도 많이 날씨가 추울 때는 자기가 알아서 따뜻하게 해야 돼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비정규직 하청에 정리해고 길바닥에 버려진 노동 3번 우리를 목조르는 자본 세상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감격의 시대가 왔다고 말하지마 생산과 분배의 주인이 뒤바뀐 채 뒤로만 가는 악랄한 노동화법 끝도 없는 차별과 착취 일하고 일해도 가난해지는 모순된 세상 속에서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 우리는 더 세지고 강해져야 해 우리는 더 커지고 많아져야 해 우리는 더 단단한 언어 돼야 해 우리는 더 지금보다 더 국민 입주라고 하는 최저임금 투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참 이상해요. 최저임금은 그 정도는 받아야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시대가 왔다고 말하지마 생산과 분배의 주인이 뒤바뀐 채 뒤로만 가는 악랄한 노동화법 끝도 없는 차별과 착취 일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어떻게 우리는 더 세지고 강해져야 해 우리는 더 커지고 많아져야 해 우리는 더 단단한 하나 돼야 해 우리는 더 한 번 더 우리는 더 세지고 강해져야 해 우리는 더 커지고 많아져야 해 우리는 더 단단한 하나 돼야 해 우리는 더 한 번 더 우리는 더 세지고 강해져야 해 우리는 더 커지고 많아져야 해 우리는 더 단단한 하나 돼야 해 우리는 더 가자 우리는 더 세지고 강해져야 해 우리는 더 커지고 많아져야 해 우리는 더 단단한 하나 돼야 해 우리는 더 지금보다 더 감사합니다. 네. 멋진 노래 함께 해주신 우리 지민주 가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먼 길 와주신 지민주 가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평화광장에 늘 또 함께 노래를 통해서 우리 힘을 또 실어주신 우리 정진성 가수님 계신데 오늘은 노래를 청하는 게 아니고 짧은 또 발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한번 안내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계획은 아니고, 그때 시간 없는 줄 알았는데.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제, 대구에 이제 제가 좋아하시는 예전에 진민주 가수님도 멤버로 있던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밴드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원래 제가 여기 이제 소성리 이야기를 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뮤지컬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꿈을 한번 꿨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한테 제일 먼저 다가왔던 게 이제 조금 약간의 음악적인 경험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마침 이제 제가 소성리에서 만들었던 그런 노래를 가지고 거기서 녹음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녹음한 거를 듣고 이분들이 자기들 하는 것하고 이렇게 맞을 것 같다 이러면서 같이 이제 팀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보자 이런 이제 프로포즈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워낙에 너무 좋아하던 분이었거든요. 음악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내 눈에는 진짜다 이런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라 가지고 그래서 나로서는 너무 좋은 제안이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를 하라 그랬어요, 저보고. 그래서 이제 첫 공연이 5월 18일 날 그분들의 스튜디오 겸 이제 공연장에서 7시 반에 장소는 나중에 또 포스터로 평화마당에 제가 올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사실 이게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 좀 열심히 연습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암만 해도 이제 거기 이제 시간이 쓰이고 또 이제 거기 이제 곡목들을 다 소화를 해야 되니까 곡들을 소화를 해야 되니까 이게 막 후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침에 이제 또 못 나가게 되고 이런 일이 안 그래도 뭐냐 그걸 뭐라 합니까 한량인데 더 또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정체성의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밤에 잠시 이제 어제 그저께 밤에 잠시 나갔어요. 그 평화마당에 이렇게 나갔는데 그날 마침 그 대책회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있던 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고 썰렁한데 불은 켜져 있고 그 난로도 떼져 있고 그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그 농협 그분 성함을 또 까먹었는데 또 한 분 오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제 회의 마치고 이제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얼굴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동안 이제 뭔가 이렇게 공백처럼 있었던 게 다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진짜 우리가 힘겨운 가운데도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이렇게 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김천에 이 광장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잖아요. 나는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어떤 때는 사람이 조금 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런 곡선들이 있긴 한데 근데 이 자리가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다는 거 그럼 바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평화 우리 한반도의 이 평화를 지켜나가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평화를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함께
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5월 18일 날 제가 이제 공연이 있고 오실 분은 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또 포스터가 나오면 다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광장에 나오시는 우리 어머님들 더욱 존경하고 더욱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김천 대책위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소정의 또 어머님께 작은 선물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꼭 하나씩 챙겨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9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심장이다! 불법 사드 철거하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사드 뽑고